불이야! 저기 사람 쓰러졌어! 시장 골목, 좁은 도로 위에서 갑작스레 누군가의 절규가 퍼져나갔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 3시 반, 여느 때처럼 고요한 평일이었지만 3동 201호에서 시작된 불길이 복도를 뒤덮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단으로 우르르 뛰쳐나왔고 엘리베이터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 누구 하나 다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편 채 헐떡이며 나타난 백발의 노인이 있었다. 김용팔, 올해 77.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그는 연기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502호, 민성이 혼자 있었어요. 엄마는 마트 가려고 나갔는데 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순간 용팔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말도 없이 지팡이를 벽에 걸치고 불길을 뚫고 복도 끝으로 달렸다. 주변에서 말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한 번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502호 앞까지 간 용팔은 수건을 코에 감싸 쥔 채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이미 문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순간 철물점 사장답게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공구함을 꺼냈다. 드라이버로 현관 키패드를 뜯어낸 뒤 안쪽 걸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연기가 쏟아졌다.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성이 어딨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바닥을 더듬으며 아이를 찾았다. 그리고 벽 쪽 구석, 커튼 뒤에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다. 민성이의 작은 손이 용팔의 손을 꼭 잡았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용팔은 아이를 안고 허리를 숙인 채 다시 복도를 뚫고 나왔다.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의 바지는 이미 불에 그슬리고 있었고 팔에는 화상이 생겨 있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주민들은 놀라며 소리쳤다. 그날 밤 뉴스에 그의 이야기가 나왔다. 영웅 김용팔, 연기 속에서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이 보도했고 SNS에는 진짜 어른이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 저 영웅이라는 사람, 예전에 화재 보험금 노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 불질렀던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뉴스 볼 때마다 불쾌합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불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기자가 내민 마이크 앞에서 김용팔은 고개를 숙였다. 손등엔 화상 자국이 생생했고 이틀 전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옆에선 민성이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뉴스 화면 아래 자막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고령의 이웃, 불길 속 아이 구조 진짜 영웅 등장. 그러나 그날 저녁 조용한 동네 커뮤니티에는 찬물을 끼얹는 글이 올라왔다. 예전에 본인 철물점에 불 내고 보험금 받았던 사람 맞죠?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2003년 영등포 철물점 화재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용팔의 모습이었다. 기사에는 방화 혐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댓글엔 이미 불기소 무혐의 아님이라는 말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이 먼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가게 이상했었지 않나? 보험금 받은 직후 바로 가게 정리했었대 같은 말이 뒤를 이었다. 급기야 용팔이 매일 가던 슈퍼에서도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 윤봉래 씨는 말없이 그를 마주쳤고 다음 날 주민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불 속에서 아이 구한 건 참 멋있었지만 불낸 전적 있다는 건 사실이면 너무 충격이네요. 용팔은 휴대폰을 보며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옛 수첩을 꺼내들었다. 구겨진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사이에 껴 있었다.
거기엔 2003년 철물점 화재 사건, 범인 미확정 상태로 종결이라는 타이틀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 곁엔 낯선 남자 하나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자식, 이제라도 나타나줘야 하는데. 용팔은 작게 중얼였다. 과거의 불씨가 지금에야 다시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철물점 문 앞엔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심이 맞으신가요? 누군가 익명으로 붙여놓은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떼어내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하지만 눈길은 잠시 머물렀다. 진심이냐는 질문. 그것은 단순히 이웃의 물음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 같았다. 한편 방송국에서는 추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그는 출연을 고사했다. 대신 불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노트북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김용팔 방화라고 검색했다. 이미 수많은 기사와 댓글이 정리되어 있었고 관련 영상은 누군가 모아서 유튜브 채널에까지 업로드한 상태였다. 그 불길 속 영웅, 진실은 따로 있다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이 화면 한가운데를 장식했다. 그 순간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박혜진. 삼촌 나예요. 그 일, 이제 저도 말할게요. 그때 진짜로 불 지른 사람, 저였어요. 용팔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드디어 그날의 진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박혜진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도 김용팔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잔뜩 굳어 있었죠. 손에 쥔 폴더폰이 덜덜 떨릴 만큼 그의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 왜 이제서야? 용팔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잠깐 휘청였지만 곧장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살고 있던 조카 박혜진을 찾아갔습니다. 혜진은 34,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용팔이 도착했을 때 혜진은 담배를 피우며 좁은 원룸 창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 농담 아니지? 삼촌 미안해요. 그땐 너무 어렸고 겁도 나고. 용팔은 그의 멱살을 붙잡았지만 곧 힘없이 손을 풀었습니다. 그저 눈을 질끈 감으며 앉았습니다. 그땐 엄마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내가 그날 철물점 뒷문 열어놓고 라이터 떨어뜨렸어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불이 번지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삼촌이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용팔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쓰라린 감정은 그 긴 세월을 입 다물고 있어야 했던 세월의 무게였죠. 자신은 모든 비난을 받았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견뎌왔던 그 세월. 그때 널 끌어안고 숨기기로 했던 내가 바보였던 거냐? 삼촌 나 이제라도 경찰서에 가서 말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그러나 용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늦었어.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네가 나타난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 대신 너도 이제부터 달라져야 해. 그날 밤 용팔은 다시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모든 사실을 말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도 과거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도. 그는 단지 지금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죠. 누군가를 살리고도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침묵이 주는 무게를. 며칠 후 방송은 전국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용팔의 담담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불길을 뚫고 들어간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전에 그 불 앞에서 나는 도망쳤죠.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난은 멈췄고 적어도 의심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용팔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알기에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혜진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배달을 마친 밤이면 동네 쓰레기통을 정리했고 골목길을 청소했습니다. 가끔은 근처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굣길을 도왔고 슈퍼 할머니의 무거운 박스를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 앞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청년, 요즘 저렇게 열심히 돕고 다니네. 무슨 일 있었대? 슈퍼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안에 오래 묵은 불씨가 있었던 모양이지. 이젠 불은 꺼졌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았나 보네. 며칠 후 김용팔은 조용히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정식 고소나 진정이 아닌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담당 형사는 책상 너머로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요. 영등포 철물점 화재 사건 예전에 보고서 한번 정리한 적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목격자 진술 중에 어린 남자아이가 철물점 뒷문에서 뭔가를 떨어뜨리고 도망쳤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용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땐 다들 나만 봤으니까요. 난 밖에서 불이 시작된 줄도 몰랐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컴퓨터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제보 메일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혜진. 그는 조카의 실명을 직접 적어보냈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해 두었죠. 삼촌이 나 대신 모든 걸 감당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 라는 말로 끝나는 메일. 형사는 말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도의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송 이후 제보가 몇 건 들어와서 확인 중이거든요. 용팔은 아무 말 없이 메일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가 왜 그랬는지, 왜 지금에서야 밝히려 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팔 씨, 옛날에 화재 사건 억울했던 거 사실이래. 조카가 진짜로 그랬다더라. 아니, 그 양반이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숨긴 게 아니라 감쌌다는 거지. 어린 조카였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날 저녁 동네 노인정에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이윽고 김용팔은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작은 토크쇼 인터뷰를 하겠다는 제안이었죠. 과거를 덮기 위한 것도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조명 아래 앉은 김용팔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누군가에게 닿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된 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용팔은 조용히 돌아가는 길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있는 동네 골목을 지났습니다. 바람결에 실린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양반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긴 세월을 말없이 지켰다잖아. 그래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네. 그러게 말이야. 그 말에 용팔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낸 것들이 이제는 소리 없이 되돌아오고 있었죠. 김용팔이 방송에 출연한 이후 동네 분위기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진정한 의인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과거를 덮고 살았던 점에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파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혜진의 큰 누나인 박선영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불이 나기 전 철물점 뒷마당에서 내 동생이 이상한 통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분명히 숨기려 했어요. 가족이니까 입 다물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네요. 이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포털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김용팔의 방송 인터뷰보다 더 자극적인 이 고백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용팔의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역 언론, 지인,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질문과 확인 요청이 이어졌죠. 그는 피곤한 눈으로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 사실입니다. 숨기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오래 살았던 한 노인이 주민센터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애 박혜진 말이야. 그날 전에도 한번 철물점 주변을 기웃거리더라고. 뭔가 불장난 비슷한 걸 하던 것 같았어. 내가 말릴까 하다가 그냥 애들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지. 동네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제야 하나둘 더 많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이 SNS에 글을 쓰고 지역 커뮤니티에 증언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박혜진이 조카로서 김용팔에게 상속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점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김용팔에게 쏠린 동정 여론과 명예가 부담스러웠는지 혜진은 자신이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삼촌은 나를 위해 모든 걸 감췄지만 나는 그 삼촌의 자리를 탐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 자백은 충격이었고 동시에 용팔의 삶에 다시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분열되었지만 적어도 진실에 가까워진 건 분명했습니다. 이튿날 동네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용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어르신, 진짜 멋진 분이네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용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오래 눌러왔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용팔은 주민센터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각종 언론이 몰려들었고 주민들 또한 3355 자리를 메웠죠.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전 숨기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입으로 꺼내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가, 혜진이가 그리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혜진의 외삼촌이라 주장하는 중년 남성이었죠. 말도 안 됩니다. 혜진이가 그런 일을 벌일 애가 아니에요.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동정받고 싶으세요? 장례는 순식간에 술렁였고 진행자가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용팔은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또 하나의 전환점이 터졌습니다. 과거 철물점 CCTV 영상 일부가 복원되어 공개된 겁니다. 영상 속에는 박혜진이 철물점 뒷마당에 무언가를 놓고 급히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김용팔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용팔이 사고의 원인을 알고도 숨겼다고 다시 손가락질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박혜진의 행동을 덮기 위해 침묵했다며 그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박혜진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도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말했습니다. 그날 혜진이가 무슨 일 있었던 건 분명해요. 자기가 실수했다고 삼촌이 다 감싸줬다고 울면서 얘기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용팔은 다시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제의를 받았지만 이번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제 몫의 해명은 끝났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진실을 왜곡하고 침묵이 때론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편지가 공개되자 댓글에는 위로와 존경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시절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췄다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분은 진짜 어른입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김용팔을 위한 감사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뜰 슈퍼 앞에는 작고 조촐한 벤치가 놓였고 지나가던 이들이 잠시 머물러 그를 추억했습니다. 그러나 용팔 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드러난 날 이후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그가 한때 일했던 서울 근교의 작은 수리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평온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침묵이 존재했는지를 남겨둔 채로요. 김용팔이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조용했던 햇들 시장 앞 작은 벤치에는 매일같이 꽃이 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물을 갈고 아이들은 그 벤치 옆에 앉아 김용팔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죠. 박혜진의 가족은 조용히 이사를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만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오랜 시간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 용팔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김용팔이 생전에 수리공으로 일하며 모은 도구들을 기증했던 장소였습니다. 이를 관리하겠다며 자원한 이는 의외로 박혜진의 친구였던 청년 강도윤이었습니다. 삼촌이 아니, 김 어르신이 늘 말하셨어요. 손으로 고치는 건 마음을 고치는 거라고요. 저도 이제 뭔가를 고치고 싶어요. 제 자신도요. 이 공방은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지나가는 이들은 오래된 라디오, 고장난 선풍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기계를 고치면서 김용팔이 남긴 작은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낡은 미신기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이건 용팔 씨가 젊을 적에 고쳐줬던 거예요. 제가 혼수로 가져온 건데 그때 고치고 나서 아직까지도 써왔죠. 이제는 멈췄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내부는 비교적 단순한 고장이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단, 시간을 좀 주세요. 그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공방 벽에 걸린 김용팔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용팔은 낡은 모자를 쓰고 작업대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묘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고 고집 세고. 근데 한 번 도와주면 끝까지 책임졌죠. 덕분에 저도 그 시절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녀가 떠난 후 도윤은 미신기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무엇을 고치고 있었을까요? 기계일까요? 기억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미신기를 찾으러 온 여인에게 도윤은 말했습니다.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방식대로 해봤어요. 최대한 손으로, 정성으로요. 그 여인은 기계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 사람 잘 계시겠죠? 도윤은 벤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늘 여기 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날 저녁 공방 앞 벤치에는 또 하나의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김용팔, 우리의 손끝을 기억하게 해준 사람.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 강도윤은 마을회관에서 열린 수리봉사단 창립식에 참석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건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 덕분입니다. 그 사람이 말없이 세운 길 위에 우리 모두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도윤의 짧은 인사말에 어르신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회관 벽면에는 김용팔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조용한 미소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창문에는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희망이 다시 오기를. 기억은 남는다. 김용팔. 그 글귀를 읽던 도윤의 옆으로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도윤 아저씨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철물점 삼촌처럼 멋진 사람이래요. 도윤은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삼촌은 진짜 멋진 분이셨단다. 아저씨는 아직 그 발끝도 못 따라가. 그 순간 시장 골목 조명 하나가 도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잃은 자리는 다시 채워지고 남은 이들이 만든 불빛은 더 멀리 퍼진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피고
또 누군가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내어주고 있죠.